발과 지면과의 관계를 살펴봅니다. 무게가 어느 부위로 얼마만큼 느껴지는지 한쪽씩. 어느 쪽을 자신이 선택하느냐 하는 것도 사실 흥미롭죠. 이렇게 여러분들의 역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살아오신 방식에 따라서 선호하시는 그런 쪽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도 그쪽을 선택하셨겠죠. 이렇게 살펴봅니다. 무게가 분배되어 있는 상태가 발의 앞쪽, 뒤쪽 어떻게 분배되어 있는지, 또 안쪽, 바깥쪽, 가운데 어느 부위로 얼마만큼의 무게가 느껴지는지, 발의 크기가 어떻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반대편도 느껴보시고요. 발가락 쪽, 앞꿈치, 엄지발가락 쪽, 액기발가락 쪽, 중간, 또 발꿈치에서도 안쪽, 바깥쪽, 어느 부위로 얼마만큼의 압력이 느껴지는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양쪽을 비교해 봅니다. 잘 안 느껴진다. 왜 이렇게 안 느껴지지? 이런 생각은 하실 필요 없습니다. 단지 알아봅니다. 잘 안 느껴지면 지금은 잘 안 느껴지는구나. 그래도 어느 정도 느껴지실 거예요. 또 양쪽의 차이가 크게 느껴지시면 왜 이렇지? 내 몸이 삐뚤어졌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그렇구나. 이러한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차이를 통해서 펠든크라이스 방식에서는 배우게 됩니다. 또 숨은 어떻게 쉬고 있으신지, 숨이 들어오고 나가면서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어느 부위가 움직여지는지, 호흡으로 인해서 몸의 무게를 좀 한쪽으로 옮겼다가 반대쪽으로 옮겼다가 해봅니다. 움직임이라는 건 사실상 무게 이동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무게 이동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으면 움직임 또한 효과적으로 우아하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쪽으로 갈 때와 반대편으로 갈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자신이 어느 쪽으로 먼저 갔었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다시 중앙을 찾아서 오시고요. 여러분의 호흡 한번 느껴보시고 한쪽 어깨 너머로 뒤를 보았다가 반대쪽 어깨 너머로 뒤를 보았다가 하시는데 동작을 위해서가 아니고 이것 또한 알아보기 위해서 합니다. 발바닥의 무게는 어떻게 이동하게 되는지 이 움직임에 따라서 뒤를 돌아보기 위해서 내 몸의 어느 부위가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움직임이 대부분 목에서 이루어지는지, 가슴 부위로도 이루어지는지, 허리, 골반, 바꾸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잘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뒤를 돌아본다고 했을 때 취했던 그 자신의 움직임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고, 또 이러한 회전의 움직임이 얼마나 쉬운지, 얼마나 어려운지, 어디까지 쉽고 편하게 돌아볼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여러분의 처음 상태. 이 펠든크라이스 방식은 또 실험 과정이라고 실험이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과학적 실험. 그런데 실험의 대상은 여러분의 몸이고요. 측정 도구는 여러분의 감각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처음 시작을 이렇게 알아보고, 그리고는 움직임 레슨 과정이 실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 가지를 해보는. 그리고 나서 끝에 가서 다시 측정을 하게 되죠. 상태의 변화. 그래서 이렇게 처음 상태를 알아보는 거 중요합니다. 충분히 알아보셨으면 이제 눕습니다. 자, 이렇게 누우신 상태에서 또 알아봅니다. 누운 상태에서는 여러분의 무게가 좀 더 넓은 면적으로
나누어져서 지면에 실려지게 되죠. 단순히 발바닥을 통해서가 아니고. 그래서 무게를 좀 더 서 있을 때보다는 잘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를 내려놓은 상태에서는 근육이 좀 자유로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펠든크라시 방식에서는 처음에 이렇게 누워서 하는 레슨들이 대부분입니다. 많습니다. 여러분의 무게가 어떻게 분배되어 있는지 알아봅니다. 어느 부위가 지면에 닿아 있는지, 어느 부위가 지면으로부터 들려져 있는지. 이러한 상태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 또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 매 순간 다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다르고, 구체적으로 발꿈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면에 닿아 있는 발꿈치의 위치가 어디인지, 얼마만큼의 압력이 느껴지는지, 양쪽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오른쪽 왼쪽, 발가락이 향하고 있는 방향은 어디인지, 양쪽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마찬가지로 종아리 부위도 살펴보고, 무릎 뒷부위, 허벅지, 골반까지 살펴봅니다. 지면과의 관계. 골반 중에서 지면에 닿아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얼마만큼의 면적이 지면과 접촉하고 있습니까? 압력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또 양쪽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허리 뒷부위는 지면으로부터 좀 들려져 있겠죠?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관심을 가지시면 이제 한의원이나 뭐 병원 같은 데 가서 사진 찍고 내 몸이 골반이 비틀어졌나, 뭐 척추가 비틀어졌나, 그렇게 알아보는 경우들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감각을 활용을 하시면 그렇게 알아보지 않으셔도 스스로 이렇게 지면을 통해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허리 뒷부위가 지면으로부터 많이 들려져 있다면 그 부위의 근육이 좀 더 많이 긴장된 상태라는 것 알 수가 있죠. 좀 더 이완이 되게 되면 그 부위도 좀 더 내려놓여지게 됩니다. 알아봅니다. 어떠한 상태인지. 또 늑골 부위, 늑골 쪽으로 오면서는 일정 부위는 지면에 닿아 있는 것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렇게 명확하게 지면에 다시 닿은 곳은 어디인가요? 이렇게 알아볼 때 숨은 언제 들이쉬고 언제 내쉽니까? 또 견갑골의 일정 부위 지면에 닿아 있을 것이고 또 일정 부위는 닿아 있지 않겠죠? 알아봅니다. 양쪽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견갑골의 바깥쪽 위쪽으로 거슬러 올라가시면 어깨 관절을 이루게 되죠. 거기에서부터 양팔의 길이를 살펴봅니다. 또 오른쪽 왼쪽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느껴봅니다. 제가 이렇게 안내 드릴 때 느껴지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랬을 땐 잘 느껴지지 않지만 뭐 이런 것 같다. 그렇게 편한 마음으로 그냥 알아보시면 됩니다. 다시 견갑골 사이 쪽으로 돌아오시고요. 여러분의 주의를 여러분의 견갑골 사이 쪽으로 가져오시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두 개의 골, 머리가 지면에 놓여 있는 상태를 알아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머리를 똑바로 세우고 살아간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상 보면 한쪽으로 조금 기울어져 있거나 한쪽으로 조금 굴러져 있거나 이제 그러한 상태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코끝이 향하고 있는 방향은 어딘가요? 뒤통수가 지면에 닿아 있는 부위는 어디입니까? 조금 오른쪽 또는 왼쪽이 지면에 닿아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제는 척추의 전체 길이를 한번 살펴봅니다. 꼬리뼈부터 골반 정중앙에 척추가 있죠. 골반 정중앙에 꼬리뼈 그리고 삼각형 모양의 청골이 있습니다. 그중 어느 부위가 지면에 접촉하고 있는지 얼마만큼의 무게를 느낄 수 있는지 또 허리 부위의 요추 늑골 사이의 흉추 견갑골 사이의 흉추 그리고 목뼈 두개골과 만나는 부위까지 척추와 두개골이 만나는 부위까지 살펴봅니다. 숨은 어떻게 자신의 몸 안으로 들어오고 어떻게 자신의 몸에서 나가는지 살펴봅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갈 때 생겨나는 움직임을 살펴봅니다. 여러분의 호흡의 상태를 보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